네, 오늘 2차 컨퍼런스는 인더스트리 4.0과 전문대학 학습혁명이라는 주제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의 주제 발표와 허정석 울산과학대 총장께서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개선에 대한 사례 발표, 또 유재원 한국영상대 총장님의 국가지정 드론 전문교육기관 무인 비행교육원 설치 운영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고, 이어서 총장님들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4차 산업혁명과 전문대학 학습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이주호 전 장관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장관님께서는 1961년 대구에서 출생하셨고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그리고 코넬대 노동경제학 박사, 그리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의원, 청와대 교문수석, 그리고 교과부 제1차관, 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4차 산업혁명 잠깐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이 남은 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퍼스트 무버 혁신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문대학들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에 다보스 포럼 1월달에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큰 이제 그 주목을 받았던 거는 자합이 한 뭐 45% 정도가 자동화된다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국가별로 보면 한국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사실 국가별로 이렇게 뭐 20위권이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사실 그 이제 전체 샘플로 확대를 해보면 42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준비가 안 된 나라로 한국이 딱 지목이 된 사실 그 포럼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제 일자리고, 준비가 안 된 나라는 그런 일자리가 이제 굉장히 빨리 사라질 거라는 거고, 그게 이제 최근에 뭐 조선업의 뭐 문제라든지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4차 산업의 전조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써 이미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1985년에서 2010년 사이, 그러니까 한 지금 이게 25년이니까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 사이에 제조업이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일자리가.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인터넷이나 R&D나 소프트웨어나 뭐 파마스티컬, 그러니까 제약 이런 쪽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일자리가 뭐 최근에 이제 그 적어도 줄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반토막 난 거에 비해서 다른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쪽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이제 핵심이고, 아마 뭐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산업의 포트폴리오인데, 이거 많이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조선 철강 석유화학 왼쪽에 있는 쪽은 시장이 이미 포화되어 있고 경쟁력도 이제 중국이 따라오니까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자동차, 뭐 기계 이런 쪽은 시장은 포화됐지만 아직까지 경쟁력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5년 내에 뭐 다 따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신산업이 이제 핵심이죠. 여기서 이제 뭐 무인 택배라든지 자율차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이제 자업을 창출해내는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이제 그 싹을 보이고 있는 뭐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ICT 융합이라든지 바이오헬스, 뭐 첨단 신소재 이런 것들도 이제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쪽이 생각보다 부심이 지금 미약하고 중국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훨씬 더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 극복이 될 거냐 하는 그 문제에서 그게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완전히 이제는 소위 말하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퍼스트 무버와 이제 패스트 팔로워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이제 건국 이후에 한 70년 동안, 해방 이후 70년 동안 패스트 팔로워로서 성공을 해왔거든요.
1, 2차 산업을 따라잡고 1, 2차 산업은 이제 한 박정희 시대 다 따라잡았죠. 뭐 전기까지 다 따라잡지 않습니다. 3차 이제 소위 말하는 인터넷 컴퓨터 쪽은 80년대 이후에 이제 지식 지방화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선두로 나섰죠. 그래서 거의 한 70년 사이에 한 두 세대 만에 1, 2, 3차를 다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패스트 팔로우로서 따라잡은 거고 4차 산업은 그러면 패스트 팔로워가 형태로 그냥 4차 산업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4차 산업을 잘하려면은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기존의 하던 형태가 아닌 포스트 무버가 되는 게 이제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포스트 무버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포스트 무버와 패스트 팔로워의 가장 큰 차이는요. 작년에 사실 서울공대 교수님들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을 때 그때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들이 보니까 실행 역량은 다 세계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개념 설계를 못하더라. 뭐 조선이고 뭐 건축이고 다 남들이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주면 그거를 만드는 거는 잘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새로운 걸 못 만들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 문제가 학교에서 맨날 남이 주는 문제만 계속 푸는 거죠. 본인이 문제를 제시를 하지 못하고 남이 주는 문제만 계속 풀다 보니까 실행은 잘하는데 개념 설계를 못하더라 하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산업은 아직까지 그냥 계속 패스트 팔로워에 머물러 있고 인재들은 다 지금 이제 실행 역량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4차 산업에 큰 변화가 오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선두로 나설 수 있느냐 했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체념들이 생기고 이제 비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큰 챌린지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무버와 그 패스트 팔로워의 가장 큰 차이는 패스트 팔로워는 실패를 별로 안 해도 그냥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퍼스트 무버는 적어도 한 수십 번, 뭐 거의 한 100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패를 계속 용인해야 되고 그 실패를 오히려 장려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실패를 가장 쉽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계속 실패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계속 성공해라가 아니고 뭐든지 새로운 걸 시도해서 실패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습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 우리나라의 암기식 교육, 입시 교육은 아이들을 배우는 거에 지치게 만들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 배우는 걸 즐기는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애리조나 스테이트 대학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 스테이트에서 가장 많이 이제 그 강조한 거는 일단은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링 스쿨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칼리지 이름도 칼리지 오브 테크놀로지 앤 이노베이션인데요. 69개 학과를 폐지하고 30개의 새로운 융합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새로운 학교를 만들 때 융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급자들이 만들어 놓은 벽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는 School of Earth and Space Exploration, 그러니까 Earth에 대한 지구에 대한 연구 학과하고 우주에 대한 학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뭐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학과인데 여기를 하나로 합쳤거든요. 그래서 애리조나에 있는 우주 산업에 그 인재들을 길러내고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뭐 School of Human Evolution and Social Change는 DNA를 연구하는 분들이 사회과학자들하고 해서 이게 어떻게 DNA에 영향을 미치지 이런 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전공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여기에서 길러진 아이들이 이제 취업도 훨씬 더 잘 되고 한다는 거죠. 이거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많이 활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소위 이 코스웨어가 잘 돼 있습니다. 어답티브 러닝이 가능하도록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얘가 뭐 미분을 잘 못 풀면 뭐 미분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게 하는 그 시퀀스도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그 코스웨어들을 개발해서 적어도 기초 물리학, 뭐 생물학, 화학 몇 가지 과목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이게 달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게 교수도 교수지만 코스웨어들이 정밀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고 뭐 알고리즘인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지금 이미 이제 이 교육 현장에 들어와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이 어드바이저는 그 한마디로 이제 그 이 교수가 지도 교수 역할을 해야 되지만 기계가 이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교수님들의 노력도 많이 그 줄여주면서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끌어주는 그런 교육을 지금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는 4년제보다도 전문대학이 굉장히 빨리 저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학생 수도 줄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 그 산업이나 이 사회 구조가 엄청나게 빨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로 바뀌고 있는데, 그거를 대학들이 적응을 해서 따라가주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낙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생태계가, 새로운 혁신 생태계가 필요한 거고, 그 혁신 생태계는 따져보면 중요한 산업이나 그 기업들도 있고 정부도 있지만 교육기관들이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육기관들이 새로운 학습혁명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많아져야지 폴스 무브 생태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엄청난 도전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저는 그 한국의 전문대학들이 그래도 제가 해외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사립들이지 않습니까? 사립들이라서 장점이 굉장히 많죠. 유연하게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이 그 조정이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 하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년제처럼 이 덩치가 크고 또 이게 뭐 국립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 이 그런 이제 전공 간의 벽도 굉장히 너무 높고 한 그런 상황과 비교해서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민첩하게 이런 새로운 변화의 선도자로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전문대학이 굉장히 민첩하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곧바로 이어서 사례 발표 그 울산과학대학 허정석 총장님부터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한국이 위기다, 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인도 같은 나라가 사실은 산업혁명을 거치지 않고 농경사에서 바로 IT 쪽으로 넘어간 그런 나라인데, 그 인도가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 부분에서는 아주 대단한 그 산업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차 산업혁명까지 1등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나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학교 교수님들한테 4차 산업혁명의 대부분 교수님들이 창의와 그리고 창의성 있는 인재를 요구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창의성 있는 인재는 교육의 결과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계속 창의라는 말을 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키워드를 좀 정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뭐 여러 개를 정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키워드가 산만하고 많아서,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심플하게 가져가자. 그래서 제가 결국 그 교수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저는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체험이고 하나는 융합이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을 실제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교육 과정은 융합하는 교과 과정을 가지게 해서 학생들이 통찰력 있는 학생들이 되도록 하자. 뭐 이런 게 저희들 교육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 개선의 저희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우선 융합 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체험하는 공간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제안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그 공업 기술 계통의 학교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가 적당하겠다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먼저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전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하기 위해서 뭐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플립드 러닝 클래스룸을 만들면 이것이 이 PBL 베이스드 융합 캐릭터 디자인 같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실을 별도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요. 물론 이건 다른 대학에서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또 그걸 모아가지고 다시 또 우리 학교 나름대로 그 교실을 하나 설계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방적인 교육, 그러니까 일방적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학과별 말고 그 대학 전체적으로 대학이 나서서 학부에 관계없이 또는 학과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졸업 학점을 좀 우리가 축소를 시키고요. 그 나머지 빈 공간에다가 뭐 학교 전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서 넣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제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요. 2017년 12월에 완료 예정인데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 공장하고는 좀 다른 그런 그 플러스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 경영과에서 이제 공정 최적화하고 운영하는 이런 MES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기전자과에서 가지고 있는 로봇이나 또는 PLC 같은 생산 자동화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컴퓨터 공학부에서 센서 기술이나 또는 센서 기술이 있는데 이것도 뭐 특별하게 가져올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IoT 플랫폼을 삼성전자에서 오픈하고 그걸 비교적 싼 가격에 그 할 수 있어서 제가 저희들 한 80대 저희들이 플랫폼을 도입을 했고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기계공학부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 시스템을 하나 이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방안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어느 교수님 한 분이 미국에서 이제 이걸 어린애들 레고처럼 이런 장비를 갖다 레고처럼 만들어 가지고 통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 레고들을 갖다가 이렇게 장치하면 그때 공정이 바뀐다. 그래서 그거는 비교적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우선 그거로 대처해 가지고 지금 이거 전체적인 스마트 팩토리 교육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용하려고 그러냐 하면 내 학과에서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융합 코스를 우리가 교과목으로 오픈하고 이것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이 학생들 개별적으로 융합적인 공부가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될 수 있도록 기계과 학생이 컴퓨터나 또는 아까 산업공학적인 그런 솔루션들을 만지고 경험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서 이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우리 공업기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좀 통찰력 있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저희들이 기르도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거 플립드 러닝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은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그냥 지식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건데 이 플립드 러닝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학생들이 먼저 수업에 오기 전에 학생들이 먼저 공부를 해가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그 학생들이 그룹으로 앉고 그 교수님들하고 교수님이 그 그룹으로 앉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고 또 그룹 학생들이 그 막 토의를 해가지고 대답을 해내고 하는 그런 수업 방식입니다. 플립드 러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해보니까 뭐 이런 거였는데 이 방식을 하니까 이런 뭐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런 형태의 논문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우리가 학부에서 생각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학교 전체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학점을 갖다가 우리가 2년제가 있고 3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제 이거는 72학점, 뭐 80학점에 72학점 정도로 줄이고요. 그리고 3년제는 120학점에서 108학점 정도를 줄여서 여기서 이 빈 시간을 그러니까 뭐 수요일 오후를 통째로 비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짜가지고 학부나 학과에 관계없이 학교 전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디자인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교수님들이 몇 개 디자인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제가 의리하기가 힘들어서 좀 더 검토해봐라.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교육 방식을 통하면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드론 산업의 그 시작은 군사용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ICT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 항법 장치 개발과 멀티콥터 제작 기술이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 드론 산업이 뜬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드론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 드론은 영상인식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서 탐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기술과 지형인식 항법 장치를 활용해서 항로 변경을 신속하게 하느냐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초소형, 초경량, 또 초정밀, 고신뢰 기술의 결합이 4차 산업에서 드론 산업의 경제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2011년부터 드론을 구입해서 각종 영상 콘텐츠 제작에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세종시 건설 과정을 2013년부터 행복도시 건설청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아서 지금까지 5년에 걸쳐서 영상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항공기에 의한 항공 촬영을 드론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GPS 좌표에 의한 드론 촬영은 기존 항공기 항공 촬영보다 전후 비교를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드론 시장을 살펴보면은 70%를 중국 DJI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론 제작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서 65%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향후 25년까지 8,200억 시장 규모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연간 산업의 부가가치 효과까지 따지면 20조 원, 일자리 창출 효과를 따지면 16만 명 정도가 파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연평균 32% 이상 성장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산업은 농업과 영상 촬영 분야가 약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공공인프라 관리, 재난안전, 각종 감시 분야에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드론 운용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원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방송 영상 분야가 특화된 대학으로서 군수용 드론과 영상작품 촬영용 드론 시장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서 영상정보부산학과 국가지정 드론 교육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촬영 조명과에서 드론 교육을 하고 있었지만 군수용 드론을 대대급까지 보급한다는 군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드론 활용 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영상정보 부상학과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학은 기체를 제작하는 공학 부분이 아니고 드론을 운영하는 조종자와 영상 촬영을 거쳐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고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쪽의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부사관학과는 2014년 35명으로 적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 UAV 운용 요원을 양성하는 육군과 MOU를 통해서 드론 조종 국가 자격 취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고 또 육군 정보학교에서 맞춤형 현장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부사관학과 학생은 정규 교과 과목에 드론 조종 교육의 전공을 필수로 편성되어 있고 방과 과정을 통해서 국가 자격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카메라를 비롯한 영상 촬영의 배경 지식과 드론 조종에 필요한 항공 안전, 기상 조건에 관한 이론 지식, 또
또 실비행 훈련을 통한 조정 기술, 항공 촬영 후 영상물의 분석 기술과 또 작품으로서의 영상 편집 과정을 배우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무인비행원, 그 무인비행교육원을 설립한 것은 우리가 학생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인력 육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립을 했는데요. 저희는 그 한 3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오고 2016년에 그 비행교육원을 설립하고 2017년 5월 16일자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지정을 받고 인력 육성을 하게 됐습니다. 무인비행교육원의 운영 성과는 드론 활용 분야의 국가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영상부상학과 졸업생 35명 중 14명이 국가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중 5명은 육군 UAV 부사관에 합격했고 3명은 정보부사관에 합격을 했습니다. 또 부사관 외에 국방홍보원이나 교통방송 등 이런 방송 관련 또 기업에 취업이 되고요. 2017년 첫 졸업생인데 취업률이 75% 정도 현재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되겠죠. 대학 평균 64%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끝으로 이제 향후 발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자격부는 우수 교육기관으로 성장을 하고 항공 촬영, 영상 분석, 농업 분야를 특화하고 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하여 혁신적인 교육기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구개발은 드론 산업 활용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활용성을 증대하고 드론 교육에 대한 NCS 개발을 선도하겠습니다. 취업 지원은 고등자격 취득 지원을 통해서 군 부사관 임용과 항공 촬영업 창업, 관련 기업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산업협력은 지역 내 방송사를 비롯한 관련 업체의 드론 촬영 과제를 지원하고 링크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산업체의 재직자 훈련을 돕겠습니다. 이러한 발전 계획을 통해서 우리 대학은 드론 활용 서비스 산업의 최고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대학 특성화와 이렇게 관련돼서 아주 발전 전략을 잘 이렇게 짜시고 추진하는 그런 사례를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어서 경북보건대학의 이은직 총장님께서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지금 세상의 흐름보다 반발짝 앞선 흐름을 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펼쳐질 4차 산업혁명에서 산업체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는 우리 같은 대학 측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은 1, 2,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진행되며 축적된 변화의 에너지가 가속이 붙으면서 엄청난 변화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IoT 등 연결하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되어지면서 지식, 기술, 기계, 산업이 융합되어 동시다발적으로 각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급속도로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파고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고등 전문 직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문대학, 특히 지방에 있는 어떤 중소 전문대학들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 학력인구 감소, 급속한 고령화, 저성장으로 인해 일자리 문제 등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대학이 과연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역의 지식 제공자로서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그동안 좀 논의되었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전문대학의 본질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연 앞으로 사라질 직업은 무엇이며 또 사라질 가능성이 낮은 어떤 직업들은 무엇이고 앞으로 그럼 각광받는 직업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대학은 앞으로 이 가운데서 좀 사라질 가능성이 낮은 직업들을 위주로 조정하거나 특화해야 될 것 같고요. 어렵긴 합니다만은 많은 재원과 인프라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과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은 기존 있던 과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컨텐츠라든지 교육 방문들을 개발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VR, 가상현실을 통해 실습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상현실로 구현한다면 굉장히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결과물을 실제로 그 창의성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바로 본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지자체라든지 지역대학, 그다음에 뭐 정부도 참여를 하고 특히 기업체가 참여를 해서 다 같이 좀 중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 하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전문대학교는 직업 전문인을 양성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관 인정 평가라든지 그 어떤 평가를 통해 대학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인정을 받게 되면 각 대학이 학교와 지역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5년 정도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와 실적이 맞게 정부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큰 흐름은 정부의 주도를 하고 내용은 대학이 좀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 시대로 들어서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직업들이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또 새로운 직업들이 또 창출되고 있습니다. 직업의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또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적으로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느 시기보다도 직업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직업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아까 이주호 교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대학과 전문대학의 구별 없이 대학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과학의 발달로 인한 편리성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 인력, 전문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또 전문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응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에서 더 많은 인력을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첨단 전문 지식을 위한 깊이 있는 학문적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제품들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분야에서는 전문대학의 실용적 교육으로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융합형 사고력,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감력 등을 갖춘 인재를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대학 교육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이와 같은 능력들을 갖출 수 있도록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무크에 의한 온라인 교육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문대학의 교육이 무크에 의한 온라인 교육과 차별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자질을 키워주고 또 무크의 온라인 교육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대학 교육이 주입식 교육에서 체험식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스트 방법으로 따라서 앉아서 고르고 무슨